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돈은 왜 이렇게 잘 모이지 않을까?' 항상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또 더 높은 수익을 바라고 빠른 기회를 쫓는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적기 때문이라고요.' 그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진짜 이유는 미래의 돈을 현재로 끌어다 쓰기 때문이죠. 아직 벌지도 않은 돈으로 소비하고 카드 한 장으로 미래의 나를 저당 잡히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현재가 과거가 되고 나면 결국 과거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짐을 현재의 자신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구조를 만드는 건 이 세상도 또 제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죠. 그 하나뿐입니다. 돈의 속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사람의 그릇만큼 머문다. 나의 그릇만큼 머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돈이 떠나는 이유, 돈이 나에게서 떠나는 그 이유, 그리고 돈이 머무는 사람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라다는 것이다. 하지만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 현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로 쌓이며 종국의 현재와 과거 둘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다.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남은 돈도 투자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라 생각해서 전혀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급여가 많아져도 결국 똑같은 말을 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더 많아지고 미래 소득, 즉 카드를 여전히 사용한다. 급여가 아주 많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이건 수입 규모가 아니라 생활 태도의 문제이다.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 저축을 하고 재산을 모아 투자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렀어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온다. 절대로 미래 소득을 가져다가 현재에 쓰면 안 된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는 잊어버려라. 그건 신용카드사가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 포인트의 핵심은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이다. 포인트를 모은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는 마치 달걀을 얻기 위해 암탉을 죽이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미래소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몇 프로 안 되는 포인트를 적립받기 위해 소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만다. 이때 가장 흔한 변명은 어차피 사야 할 물건이니 포인트를 얻으려면 영리한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이 논리가 맞다면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이미 없애버렸을 것이다.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번 달부터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해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것이다.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 10,000원 가치의 포인트를 모으려면 100만 원의 소비가 일어나야 하고 그 중에 몇십만 원은 필요 없는 지출이다. 카드 사용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사람도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물건이나 상품이 무생물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다룬다. 그러나 모든 물건은 자연에서 나온 재료와 인간의 시간이 합쳐져 생겨난 생명 부산물이다. 모두 생명에서 온 것이다. 오랫동안 쓰는 물건이나 밖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는 예쁜 스티커나 레이블 머신을 이용해 자기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 좋다. 주인의 이름을 단 물건들은 그 순간 생명을 가진다. 설령 잃어버려도 꾸역꾸역 주인을 찾아온다. 집 안에 가져올 땐 정해진 자리에 놓고 사용 후에 청소나 관리가 필요한 물건은 즉시 닦아서 손상을 막고, 가끔씩 쓰거나 계절마다 쓰는 제품은 정갈하게 포장해서 먼지가 닿지 않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이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씨앗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한다.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나 사업의 마중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이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지은 건물을 임시 가옥이라고 부른다. 크게 짓지도 못하거니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린다.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자산은 모이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롱 속의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린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어가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 버릴 것이다.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은 늘 말합니다.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 조금만 더 벌면 그때부터 모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가난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진짜 부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자들은 신용카드를 자르고 포인트의 유혹을 거부하며 작은 돈 한 장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물건 하나, 지출 하나에도 질서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는 것을요.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돈도 잃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결국 기회도 놓칩니다. 반대로 작은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돈에게 신뢰를 얻기 마련이죠. 부는 신뢰를 따라가고 신뢰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많이 버는 법을 배우기 전에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부자들은 소비가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고 욕망이 아니라 원칙에 투자합니다. 부는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돈이 쌓이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죠. 조급함은 부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작은 돈을 존중하는 순간, 돈은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그 주인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당신의 부의 속도이자 방향이 될 겁니다. 부는 돈이 머무는 곳에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존중받는 곳에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존중으로 당신의 부를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부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